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주역의 괴상은 간단해 보이는 음과 양의 부호로 천지인을 나타내고 만물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괴상을 이루면 이름이 붙게 되는데 이것을 괴명이라고 합니다. 괴명은 괴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나 현상,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서 괴명을 보면 대략 그 괴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역점을 칠 때 수를 일으켜서 괴를 받게 되면 괴명을 떠올리면서 대충은 어떤 맥락으로 설명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다 할 수 없으니 글로써 담고 글로써 다 할 수 없으니 그림, 상에다 옮긴다 하였으니 말의 뜻과 글의 이해를 넘어선 괴상에는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까닭이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비를 음과 양의 화합한 대표적인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수분은 적당한 온도에 다다르면 수증기로 증발하고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모여서 하늘 기운에 의해서 비가 되어 내립니다. 이것을 음과 양의 화합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생명체는 수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 비가 내리면 만물이 비를 맞으며 생명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천수 괴의 기다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비가 올 듯 말 듯 망설여지는 상인이 주로 비를 기다리는 마음을 어린 건깨가 물가에 가까이 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천수의 상괴, 외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천수 괴의 육사효의 효사는 육사는 수혈이니 출자혈이로다. 피에서 기다림이니 구멍으로부터 나오도다 라는 뜻입니다. 육사효의 위치는 음효로서 짝수자리에 앉았으니 바른 자리지만 감깨의 험한 속에 초입에 있으니 재질이 약한 음효가 그곳에서 빠져나오려면 육사효를 도와줄 응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초구와 응이 되고 위에 구호와는 비가 되니 힘있는 응비에 의지해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혈에서 혈자는 감깨의 흐르는 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지만 왜 비가 오는 육사효 자리에 피혈자를 썼는지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괴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천수 괴의 네 호괴가 이택태 연못이 있습니다. 혈자에 삼수변을 달아서 또랑혁자로 보니 비가 내려서 또랑에 물이 가득 차길 기다린다는 의미로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자혈은 자신이 머물고 있던 동굴에서 나온다는 소리로 해석하여 또랑에 물이 가득 차면 농사를 짓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육사효가 주는 큰 뜻은 그 뜻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육사효, 감깨가 변하면 택천쾌깨가 되는데 강건한 양효가 음효를 척결하니 피가 흐르는 모습으로 험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수천수 괴의 육사효를 받으면 험한 곳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때이니 그 위험함을 벗어나기 쉽다고 말할 수 있으나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이나 조언을 들어서 대처해 나갈 것으로 통변해야 합니다. 수천수 괴의 구오효의 효사는 구오는 수우 주식이니 정코 길하니라 술과 음식에서 기다리니 바르고 길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구오효가 강건 중정한 인군의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천수계의 주효는 구오효입니다.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 또한 기다린다고 하였으니 수천수계가 가지고 있는 기다림의 뜻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다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오효가 갖추고 있는 기상만이 이섭대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사효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농사를 마치고 추수하면 술을 담그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상입니다. 음식이나 술 역시도 추수를 했다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술 또한 담구어서 발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음식은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음식과 술을 먹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니 바르게 함으로써 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수 구오효가 바뀌면 지천태괴가 되는데 농사가 풍작을 이루어서 먹거리가 풍부해집니다. 하지만 풍년은 해마다 지속될 수 없는 것이므로 항상 바르게 하고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수천수괴 상육은 이부혈이니 유 불속 지객 삼이니 레하리니 경지면 종길이리라. 유 불속 지객 삼이니 종길하리라. 상육은 구멍에 들어감이니 청하지 않은 손님이 셋이 오리니 공경하면 마침내 길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수천수괴의 긴 기다림의 가장 끝에 있으니 기다리는 과정을 끝마친 것입니다. 드디어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짓고 추수하여 술과 음식을 먹고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쉬는 것처럼 효사에도 기다릴 숫자는 없습니다. 비록 상계의 상육효의 위치가 맨 위에 있고 구오효 인군 위에 서 있으니 마땅치는 않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공경심을 잃지 않으면 마침내 길하다고 하는 판단사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불속지객 3위는 청하지 않았지만 뜻밖의 찾아온 세 사람의 손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세 사람은 학계의 양효인 건계를 의미하는데 청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괴의 감계는 물로서 아래로 흐르는 상이고 학계의 건계는 하늘로서 위로 오르는 상이니 세 사람이 손님으로 상구효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멍 속에 비가 들어와 흠뻑 젖어 있으면 학계의 건계가 자신의 거처를 와서 환기시켜 주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수천수괴 상육효가 변하면 풍천소축괴로 괴상을 보면 상괴 감괴가 손괴로 바뀐 상이니 바람은 형체가 없으니 내면의 덕을 공손하게 쌓아가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역책은 문학 64괴의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각 괴의 쓰임에 따라 나열해 놓았으므로 일정한 규칙 없이 섞인 듯 보입니다. 그 배열한 이치를 공자는 천지와 인물의 변화 과정을 밝히고 차례대로 설명하신 것이 석계전입니다. 석계전에서는 하늘과 땅이 있는 연후에 만물이 거기에서 생성됩니다.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오직 만물뿐이니 건괴, 공괴의 다음으로 둔괴로서 봤습니다. 둔이라는 것은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니 둔은 물건이 공간을 차지하며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물건이 생기면 반드시 어립니다. 그러므로 둔괴의 다음을 몽괴로서 봤습니다. 몽이란 것은 어리다는 것이니 물건이 어린 것입니다. 물건이 어리면 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몽괴의 다음을 숙괴로서 봤습니다. 수라는 것은
마시고 먹는다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데에는 반드시 송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숙계의 다음을 송사의 뜻이 있는 송깨로 봤습니다. 숙깨와 송깨는 서로 짝을 이루는 도전꾀입니다. 앞에서 수천수궤에는 음식으로서 만물을 기르는 도가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에는 반드시 한정적이라 나누어서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기가 어려워서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송궤에서 서로의 주장을 내놓고 다투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수송궤의 전체 궤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쏙점은 여기까지입니다.